안녕하세요. 2026년 1월 4일 태국 뉴스입니다. 반솜대 짜오프라야 나차팔 대학 산하 반솜대 폴이 태국 캄보디아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방콕 시민 11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62.5%가 현재 양국 관계를 갈등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어 대립관계 17.3%, 우호관계 12.1%, 보통 8.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주요 이슈로는 영토 중첩 분쟁이 3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콜센터 범죄와 국제범죄 30.4%, 이주 노동자와 국경 무역 15%, 문화 중첩 문제 14.9%, 국제관광 2.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2월 8일 총선을 앞두고 방콕 시민 절반 이상인 53.5%가 태국 캄보디아 관계 정책이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태국 주권 수호와 국가 위협 차단이 41.6%로 가장 높았고, 캄보디아 내 콜센터 범죄 해결 31.1%, 국경 무역 관광 활성화 17.1%, 영토 중첩 분쟁 해결 10.2%가 뒤를 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태국군의 영토 침범을 주장하며 항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반테아이 메안체이, 푸르사트, 프레아비 헤아르, 오다르 메안체이 등 4개 주지역에서 태국군이 민간 건물을 철거하고 국경 지형을 변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군사활동 중단과 병력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국방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태국은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태국 캄보디아 공동성명과 유엔 헌장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은 평화적 협상과 공동 국경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진상을 알리고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에너지부가 올해 국제유가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해보다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 과잉과 세계 경기 침체, 투자 감소 등으로 석유 소비가 생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베네수엘라 미국 간 긴장 등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어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60에서 70달러, 휘발유 70에서 80달러, 디젤 75에서 85달러, LPG는 400에서 500달러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지난해보다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태국 내 석유 소매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연료 기금은 지난해 말 마이너스 84억 바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초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석유 계정은 312억 바 흑자, LPG 계정은 397억 바 적자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태국 금거래협회가 올해 금값 전망을 내놨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금값은 직전보다 300바 하락해 금괴 매입가는 64,850바, 매도가는 64,950바트로 조정됐습니다. 국제 금값도 온스당 4,340달러로 내려가 지난해 최고치에서 조정된 모습입니다. 찌띠땅 시팍티 협회장은 지난해 금값 상승이 비정상적이었다며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72%나 올라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갈등, 미국의 관세 정책과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금값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4,700에서 4,900달러가 합리적 목표라며 태국 내 금괴 가격은 7만 밭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환율 상황에 따라 8만 밭까지도 갈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만큼 위험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태국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끄롱타이 은행 연구센터는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 1%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글로벌 경쟁 심화, 바타 강세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시암상업은행 연구센터 역시 마이너스 1.5% 감소를 예상하며 세계 경기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지난해의 일시적 요인 소멸 등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타는 지난해 초 이후 9% 이상 절상돼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태국 상무부는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 3.1%에서 플러스 1.1%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난타퐁 찌라로퐁 국장은 식품 농산물 수출이 바타 강세와 기후 악화, 지정학적 갈등으로 추가 부담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수출액은 3,230억에서 3,37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도로안전센터가 새해 연휴 교통사고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1월 4일 하루 동안 사고는 191건, 부상자 188명, 사망자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원인은 과속과 급차선 변경이었고 사고 차량의 대부분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지난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5일간 누적 풍계는 사고 1185건, 사망자 2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방콕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9개 지방은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보건부는 귀성 귀경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검문소와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과속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위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또 전국에 1만여 개의 응급의료팀을 배치하고 긴급전화 1669를 통한 디지털 응급의료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새해 연휴 기간 동안 주류 판매 단속도 강화돼 1543건의 위반이 적발됐고 음주운전 검사에서는 11,917명이 적발됐습니다. 도로안전센터는 귀경 차량이 몰리는 오늘 과속과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며 국민들에게 차량 점검과 충분한 휴식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뇌호와 침수 위험이 있어 방콕 진입 라마이 도로 등 주요 구간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송 프람 고속도로에서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라마이도로 72km 지점 플롱콘 지역 교량 하부 유턴 구간이 바닷물 범람으로 물에 잠기면서 승합차 한 대가 고립됐습니다. 차량에는 여성 4명과 남성 1명, 총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유턴을 시도하다가 침수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가 수심이 얕다고 판단했지만 중간 지점에서 수위가 높아져 차량이 뜨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이 즉시 구조에 나서 승객과 귀중품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기 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감전 위험이 있었고 보험사 견인차가 투입돼 물속에서 끌어올리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과 연락을 취해 방콕으로 귀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타이만과 접한 방콕 수도권 해안 저지대 도로 곳곳이 해수 역류로 침수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콕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운요틴 경찰서는 지난 1월 3일 21세 남성 나타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물품은 반지 1개와 검은색 배낭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나라 크랩커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 아니와 프라툼틴 씨였습니다. 앞서 1월 2일 피해자는 자신의 방에서 용의자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경찰은 배낭 속에서 반지를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나타꾼은 범행을 인정하며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직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 안에 있던 에르메스 가방 2개와 금고속 현금 60만 바트도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촌부리 시라차 지역시장에서 파워뱅크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세 여성 A씨가 휴대폰을 충전한 채 가방 속에 넣어두던 중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나 불길이 옷으로 옮겨 붙었고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으며 피해자는 긴급 구조를 받아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파워뱅크가 안전한지 알 수 없다며 불안감을 드러냈고 특히 가짜 제품 유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파타야에서 외국인 일당이 탈모 치료 효과를 주장하며 허브 제품을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 국적의 45세 남성은 지난 1월 2일 밤 마린 플라자 인근에서 외국인 4명에게 접근을 받았고 머리카락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듣고 허브와 코코넛 오일 제품을 43,400바트에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품은 정체불명의 허브와 코코넛 오일 혼합액 200ml 병 2개, 코코넛 오일 100ml 병 1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파타야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관련 외국인 일당을 추적 중입니다. 빠툼타니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오전 플롱루안 경찰서가
연못 인근에서 사망자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사망자는 41세 남성으로 연못 옆에 엎드린 채 발견됐으며 옆에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전기 충격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전날 밤 낚시를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나섰다가 전선이 몸에 감긴 채 숨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해 증거를 남기고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의료진은 사망 시점이 약 8에서 12시간 전으로 추정했습니다. 람빵에서 선거 홍보물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4구역 국회의원 후보 펜팍 라타나캄프 기호 3번 후보는 지난 1월 3일 꼬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앞서 1월 1일 설치된 현수막은 가로 1.2m, 세로 2.4m 크기였는데 후보자의 얼굴 사진 눈과 입 부분이 구멍 뚫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훼손된 현수막을 증거로 남기고 새 현수막을 교체할 계획이며 특정인을 고소하지는 않고 경찰에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선거 홍보물 훼손은 재산 손괴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원할 경우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난포아군 오안 지역에서 청년들 사이 말다툼이 격화돼 흉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2일 밤 달나이 마을 행사 뒤 술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20세 남성 위시씨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를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경찰은 가해자들이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를 추적해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우돈타니에서 기부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오후 영락한면 반농사이 사원에 설치된 기부암이 훼손돼 돈이 사라졌습니다. CCTV에는 남성 2명이 사당 앞 기부암을 부수고 달아나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주민 신고와 제보로 경찰은 불과 1시간 만에 첫 번째 용의자를 검거했고 2시간 뒤 또 다른 용의자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약 관련 혐의와 함께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 측은 기부금으로 전기와 수도 요금을 충당해왔으며 주민들은 CCTV와 목격 증언이 명확하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사당을 신성하게 여겨왔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곳으로 믿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실시된 사건 검증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운향에서 숫자 709가 드러나며 이날 복권 추첨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짠타부리에서 불법 입국자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지난 1월 3일 새벽 태국 해군은 작전 중 캄보디아 국적 남성 35명, 여성 25명, 아동 7명 등 총 6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도보로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 극심한 빈곤과 실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불법 입국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인도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인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경험을 온라인에 공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이 출신의 37세 여성 공무원은 KETA 등록과 여행 허가 공문까지 준비했지만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며 명확한 이유 없이 입국이 거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여행한 친구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여행은 공항에서 끝났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는 한국 대신 일본이나 중국을 여행지로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익명으로 작성된 글에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무원 신분이 입국 보증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여행객들은 공무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식 서류를 갖추고 출입국 직원과 명확히 소통하면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며 한국 출입국 관리가 항상 가혹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출입국 관리의 재량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며 태국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얄라의 한 마라탕 전문점에서 손님이 남긴 귀여운 흔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매장 직원이 영업을 마치고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 그릇 속의 면으로 아러이 맛있다라는 글자가 남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장은 이를 촬영해 틱톡에 올리며 이 귀여운 그릇의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였고
영상은 공개 직후 30만 회 이상 조회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후 한 이용자가 댓글을 통해 자신이 바로 그 손님이라고 밝히며 주인공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정말 귀여운 아이디어라며 칭찬을 이어갔고 맛도 좋지만 손님이 많아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후기도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식사 흔적이 따뜻한 메시지로 변해 매장과 손님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긴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콜라 차시마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한 물리치료 클리닉에 손님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나가자 직원들이 이유를 물었는데 손님은 피자집인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클리닉에 올린 영상에는 매장 바로 옆에 피자 가게 간판이 붙어 있어 손님이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웃음을 자아내며 공유됐고 헷갈릴 만하다는 반응과 함께 소소한 일상의 해프닝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푸켓 빠똥의 한 찜찜 식당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월 2일 한 손님이 식사를 주문하려 하자 직원은 냄비가 없어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며 직접 주방에 들어가 씻어 쓰라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손님은 스스로 냄비를 씻어 사용했고 이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며 큰 논란이 됐습니다. 식당 측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직원의 행동은 매장 정책이 아니며 서비스 기본을 저버린 행위라며 해당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또 향후 징계 규정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 온라인에서 서비스업의 기본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식당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규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타야 해변 일대에서 외국인 성매매 호객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촌부리 이민국은 신고를 받고 합동 단속을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외국인 8명이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우간다 국적 5명, 우즈베키스탄 국적 2명, 마다가스카르 국적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태국 성매매 방지법 위반으로 공공장소에서 성매매를 권유해 사회적 불편을 초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민국은 즉시 체류허가 취소와 구금 명령을 내리고 이들을 파타야 경찰서 유치장에 인계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30일 왕실 관보를 통해 형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강간의 정의를 확대하고 성적 괴롭힘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강간은 성기를 비롯해 다른 신체 부위나 물건을 이용한 침범 행위까지 포함되며 성적 괴롭힘은 언어, 행동 전자기기를 통한 성적 의미 전달로 타인에게 불쾌와 위협을 주는 행위로 정의됐습니다. 입법 배경에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가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 법률로는 성적 괴롭힘을 직접 처벌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수사국이 달러 환전 투자 사기 사건의 공범을 검거했습니다. 범죄진압과는 최근 피해자 넷나파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당은 페이스북과 라인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를 권유했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해 총 70만 바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은 회수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이번 사건을 국민 곁에서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사례라 강조하며 추가 공범 추적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송클라 파당베사르군 공설경기장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점검 소식과 함께 공개된 사진 속 트랙이 일반적인 타원형이 아닌 직사각형 형태로 모서리마다 90도로 꺾여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정상적인 경기장 설계와 다르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점검 소식보다 트랙의 특이한 구조에 집중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왜 이런 설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계 기관의 공식적인 해명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러이에서 한 여성이 새우 머리에서 특이한 색깔을 발견해 SNS에 공개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주문한 새우 중 한 마리의 머리 부분이 옅은 파란색을 띠고 있어 먹지 못하고 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이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자연산 새우의 먹이나 양식 사료 성분에 따라 머리 내장이 청색을 띨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새우 머리 내장의 색은 건강 상태를 반영하며
파란색을 띠더라도 대부분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머리 부분은 제거하고 살이 단단하고 비린내가 없는지 확인한 뒤 몸통만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태국의 한 주택단지에서 새해를 맞아 경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월 5일 주민들은 경비원들에게 쌀 100포대와 생활용품 그리고 현금 8만 밭을 전달했습니다. 경비원 22명은 각각 약 3,600바트씩 나누어 받았습니다. 태국에서는 매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선물을 주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년 내내 단지를 안전하게 지켜준 노고에 대한 보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경비원들의 헌신적인 근무가 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었음을 보여주며 온라인에서도 좋은 공동체 문화라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